자, 이번에는 우리 금융론. 지금 경제론은 오늘 오전에 지금 2강으로 정리했고, 그 다음에 우리 투자론은 저번 주에 우리가 정리를 했죠. 자, 투자론은 절반 이상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절반 이상이. 어디서 나와요? 민법에서 나와요? 중개사법에서 나와요? 그리고 투자 분석 기법, 할인법, 비할인법. 그래서 투자론은 항상 할인법, 비할인법 요 놈을 잘 해줘야 돼요. 요 놈을. 그리고 금융론의 정리를 쭉 해보면 금융론 파트는 최근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졌어요. 단순 암기예요. 대부분. 뭐 부채 금융이 뭐고, 뭐 부동산 투자 회사가 뭐고, 프로젝트 대출이 뭐고, 요 정도예요. 그래서 요 최근에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간 부분이 요 상환 방식 이쪽이에요. 상환 방식. 조금 이따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상환 방식 정도는 반드시 정리해 줘야 돼요. 얘는 계산도 요새 잘 나와요. 그래서 이론, 계산까지 나오면 무려 2문제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2문제가. 예. 그래서 오늘은 숙달된 조교 방법을 좀 써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오세요. 계산까지 다 해볼 테니까. 일단 우리는 3가지 방식 있잖아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증식. 그런데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은행의 이자와 함께 뭘 동시에 지급해요? 원금을 동시에 지급한단 말이에요. 원금을. 항상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의 기본은 원금이에요, 이자예요? 자, 차입자 입장에서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항상 원금과 이자인데, 차입자는 원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원금이 중요해요, 이자가 중요해요? 그렇죠. 이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차입자는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같이 상환하느냐, 이자만 상환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험은 전부 다 원금을 처음부터 같이 내요.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2가지가 떠올라야 돼. 자, 최증식은 잘 안 나오니까 제껴두고 자, 원리금 균등이든 원금 균등이든 둘 다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요. 원리금 균등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균등해야 되는 거고, 원금 균등은 원금이 균등해야 될 뿐이죠. 그러면 어떤 특징이냐? 둘 다 뭘 털어낸다? 원금을 둘 다 털어낸다고. 원금을 둘 다 털어낸다는 건 앞으로 내는 이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는 이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앞으로 내는 이자는 어떤 방식이든 둘 다 뚫어줘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 문제는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항상 원금을 기초부터 털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자라는 요소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적게 내게 되는 거야. 적게.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원금을 털어내면 남아있는 잔금이 있겠죠? 잔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감소하겠죠. 원금을 털어내니까. 이게 기본 틀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방식이든 기초부터 원금을 털어내니까요, 이자는 점점 적게 내게 되고요, 그리고 잔금도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딱 기본 틀이에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요 틀에서 출제자가 물어보는 걸 볼게요. 물어보는 거야. 자, 뭘 물어보느냐? 원금을 털어내고 이자가 점점 감소합니다. 이 틀이야. 이 틀은 딱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틀에서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항상 요 2가지의 합계가 뭐가 돼야 돼요? 균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내용이 추가로 나오냐? 이자가 감소하면 감소하는 것만큼 뭘로? 원금으로 상환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 놈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요 놈이. 그래서 이게 빨리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이렇게 했죠. 자, 우리 1차는 학개론도 있고 민법 과목도 있는데, 자, 모의고사를 봤더니 항상 평균이 60점이 나와요. 평균이 60점이 나와요. 그런데 추세를 봤더니 민법이 점점 떨어져. 민법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평균이 60이 딱 맞춰진다는 건 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민법이 떨어지는 것만큼 학개론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항상 이자가 감소하고
이 둘이 균등해야 되니까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은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딱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원금 균등도 마찬가지예요. 원금 균등도 원금을 털어내고 동시에 이자를 낸단 말이야. 그럼 원금을 털어내는 방식이니까 자연스럽게 뭐는 줄어드는 거예요. 이자는 줄고 잔금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그냥 계산 안 해도 추론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원금은 항상 또이또이 내는 방식이야. 얘가 원금을 또이또이 내는 방식이니까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러면 원금이 또이또이고 이자가 감소하니까 요 전체 금액은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감소하게 돼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럼 보세요. 자, 우리 빵크노트로 해보죠. 빵크노트 우리 28페이지. 빵크노트 28페이지에 3번 지문을 딱 보세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에 지급하는 원리금은 동일하지만 3번 지문 원리금 중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환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험에 자주 묻는 게 요 박스예요. 뭐라고 돼 있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이자와 원금의 흐름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암기 코드가 우리가 이렇게 했죠. 항상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또이또인 방식이니까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은 어떻게 늘어난다. 요렇게 적어져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뒤쪽이. 요렇게. 그러니까 이자는 뭐 한다고 돼야 되고 감소한다고 적어져야 되고 원금은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냥 적어주면 된다. 이런 거죠. 항상 요게 패턴이에요. 요게 패턴. 할만하잖아. 이거밖에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네 번째. 이게 이제 원금 균등이죠.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상환하는 원금은 균등하지만 원리금 상환액과 저당 잔금은 매기 일정액이 감소합니다. 그럼 보세요.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일단 원금은 또이또이야. 그리고 항상 이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원금과 이자 합계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감소하게 되겠죠. 감소.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잔금은 어떻게 됩니까? 잔금은 원금을 털어내니까 무조건 감소합니다. 적어주면 되고. 뭐 할 게 없어요. 이거밖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계산을 포기하면 안 돼. 웬만하면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문제는 진짜 계산 문제가 맞아. 왜 계산 문제가 맞아요? 요건 계산기 안 치면 못 풀어. 그래서 제가 필수라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기를 쳐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해보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사례니까 한번 봐요. 자, 은행이요. 1억을 대출해주면서 뭐라고 조건을 달았냐? 앞으로 상환을 할 때 어떻게 상환하라고 지금 조건을 달았어요?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세요 라고 조건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대출해주면서 상환할 때 말이야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세요 라고 조건을 단 거예요. 그럼 뭐가 성취돼야 돼? 조건이 성취돼야 될 거 아니에요. 조건이. 그래서 항상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뭐부터 계산합니까? 무조건 조건인 균등한 원금과 이자 합계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니까.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으라겠으면 원리금을 균등하게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균등한 원금과 이자는 무엇으로 구합니까? 그러면 요게 보여야죠. 요게 뭔 상수? 저당 상수. 그러면 저당 상수의 암기 코드는 이거였죠. 저당 상수는 저당 대출과 관련된 수식. 저당 대출과 관련된 수식인데 저당 대출을 받으면 차입자는 갚아야 된다, 날라야 된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당 대출을 받은 차입자가
매기 원리금을 얼마씩 상환해야 됩니까?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 이걸 구하는 수식이잖아요.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 그래서 저당 상수가 딱 보이면 1억에다가 0.163을 곱하면 얼마씩 나와요? 1,630만 원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몇 번? 10번을 갖다 주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저당 상수로 구한 원금과 이자는 무슨 방식의 원리금입니까?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입니다.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 더. 이번에는 원금 균등. 이번에는 차입자가 1억을 대출해 주면서요. 은행이 1억을 대출해 주면서 조건을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해라. 이렇게 달았다. 원금을 균등하게. 그러면 뭐부터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된다? 조건인 균등한 원금부터 찾아줘야 돼요. 근데 균등한 원금은 1억을 10년에 걸쳐서 균등하게 상환하는 거니까 1억을 10년에 걸쳐서 균등하게 상환하는 것이니까 매번 얼마씩 갖다 주면 되죠? 1,000만 원씩 이렇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몇 번? 10번. 그러니까 항상 조건을 먼저 맞춘다. 이게 일단 추잖아요. 이게 시작이잖아. 이게 조건을 먼저 맞춘다. 원금 균등은 1억을 10년간 나눠주니까 1,000만 원씩. 원리금 균등은 1억을 저당 상수로 곱한 1,630. 요게 딱 시작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원리금 균등 방식은 1,630만 원씩 이렇게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내는 건데 차입자 입장에서는 1,630만 원을 갖다 주면 의무가 끝난 거예요.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갖다 줬으니까. 문제는 은행이에요. 은행이 차입자로부터 1,630만 원을 받으면 그 안에는 이자도 있고 원금도 있으니까 그 안에 이자가 얼마인지 구분해야 되고 그 안에 원금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구분해서. 그래서 첫 해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첫 해 1억을 빌렸고 금리가 몇 %니까? 10%니까 첫 해 1억을 빌렸고 금리가 10%니까 결국 첫 해 이자가 얼마예요?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1,000만 원. 그러면 은행은 1,630을 받아서 그 중에 이자가 1,000이고 나머지 630만 원을 원금으로 기록합니다. 일단 이 첫 번째는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 예전에는 이 첫 끼만 냈지만 지금은 첫 끼가 안 나오니까 무조건 얘를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은 1억을 10년에 걸쳐서 갚으니까 1,000만 원씩 갖다 준단 말이에요. 1,000만 원씩. 그런데 문제는 원금은 조건이니까 딱 결정이 돼 있는데 차입자가 원금만 갖다 주면 은행이 조활하게 서운해요. 서운해 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원금 균등은 이자를 계산해서 그 이자를 원금과 이자로 이게 이자를 계산해서 둘을 합친 금액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첫 해 이자가 얼마예요? 1억에 10%니까 1,000만 원. 그러니까 첫 해 원금과 이자를 얼마를 갖다 줘요? 2,000만 원. 그럼 이제 포인트는 뭐냐? 계산을 쭉 해봤더니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이 뭔가 뒤바뀐 것 같아. 뭔가 뒤바뀌어 보여. 뒤바뀌어 보인다, 뒤바뀌어 보이지 않는다. 뒤바뀌어 보인다는 센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조건이 균등한 원리금이에요. 이게 먼저 원리금을 찾고 거기서 이자를 계산해서 원금 상환분이 맨 마지막에 나온다고. 이게 원리금으로 출발해서 원금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조건인 원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뭘로 끝나? 원리금으로 끝난다고. 그러니까 출제자가 물어보는 건 거의 똑같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물어보면 야, 원금은 얼마 상환했니? 마지막을 물어보는 거고 끝이 원금으로 끝나니까. 원금 균등은 마지막에 은행에 갖다 주는 원금과 이자 합계가 얼마니? 항상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오늘은 계산도 좀 해볼 거예요.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산이 어려워 보이는 이유가 잔금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요. 잔금. 근데 오늘은 잔금 없이 숙달된 조교 방법으로 풀어볼 테니까 한번 보셔. 자, 1억을 대출해 주면서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래요. 그러면 1억에 0.163을 곱했으니까 매년 1,630만 원씩 이렇게 차입자는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10번. 자, 그럼 다음에 첫 해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1억에 10%. 그러니까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 금액 630만 원이 원금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이렇게 1,630이 1,000만 원 이자, 원금 630. 이것만 딱 결정하면 나머지는 이제 그냥 편법으로 풀 수 있다고. 어떻게 펴냐? 자, 그 다음 기회는 차입자가 또 1,630을 내는데 이 안에 이자가 얼마냐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보셔. 항상 이자는 일기이자, 이게 일기의 이자죠. 일기의 이자가 가장 크고 원금을 털어내는 방식이니까 이자가 점점 어떻게 돼야 돼? 이자는 무조건 감소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 원금을 털어내니까 털어낸 것만큼 이자가 줄어든다고. 그럼 보셔. 첫 해 원금을 얼마 털어냈어요? 그러면 630을 털어냈어. 그럼 이제 분명히 630에 해당하는 이자는 줄 필요 없다고. 근데 630에 해당하는 이자가 얼마예요? 10%니까 63만 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일기의 이자 1,000만 원보다 이자가 줄어. 얼마가 줍니까? 원금을 털어낸 것만큼 63만 원이 준다고. 그러면 937만 원이 이렇게 계산돼. 1,000만 원에서 빼는 거야. 1,000만 원에서 이자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얼마가? 63만 원이. 그러면 1,630에서 937만 원 빼면 바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원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93만 원이 이렇게 원금으로 상환했던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이자가 줄 텐데 이자가 얼마가 줍니까? 요것만큼. 693만 원 또 털어냈으니까 그 다음에는 693만 원에 10% 69만 3천 원 이렇게 준다고. 937만 원에서 69만 3천 원 빼면 애가 867만 7천 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1630에서 867만 7천 빼면 원금 상환분이 나와. 이건 몰라. 이거 암기 못했어 내가.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어떻게 되냐. 첫 해 이자가 가장 크고 지금 원금을 털어내고 있잖아. 원금을. 그러니까 이자는 무조건 줄어들어야 된다고. 근데 첫 해 원금을 630 털어냈으니까 63만 원이 줄 거고 그 다음에는 또 693만 원 털어냈으니까 69만 3천 원이 이자가 줄고 이런 식의 이자 흐름이 있다는 걸 딱 확인하면 이걸 통해서 쉽게 산정을 할 수가 있다. 됐다? 이게 편법이요. 이게 숙달된 조교 방법이고. 그러면 이번엔 원금 균등을 해보죠. 원금 균등. 얘는 더 쉬워. 자, 원금 균등은 항상 1억을 10년에 걸쳐서 상환하니까 1,000만 원씩이에요. 근데 문제는 원금만 갖다 주면 은행이 서운해 하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자가 항상 첫 해가 1억에 10% 이자니까 1,000만 원.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얼마? 2,000만 원. 얘는 정말 쉽게 풀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보셔. 두 번째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머릿속에서 뭐가 떠야 되냐? 첫 해 이자가 1,000만 원이죠. 첫 해 이자 1,000만 원. 1,000만 원보다는 그 다음에 이자가 줄어야 돼. 점점 무조건 감소해야 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얘는 원금을 얼마씩 털어내나요? 봤더니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그럼 이제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 10% 이자 얼마? 100만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원금을 털어냈으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이자 얼마가 줄어? 100만 원이 줄어. 그러면 그 다음에가 9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치면 1,900만 원이죠. 근데 일부러 안 적을 거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전년도에 또
얼마를 털어냈어? 원금 1,000만 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또 이자가 1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이자는 800만 원. 그러면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1,900만 원, 1,800만 원. 그러니까 뭐만 계산하면 그냥 암산이 돼요. 이자. 그러니까 이자가 어떻게 되냐? 얘는 1,000만 원에서 이자가 얼마씩 줄어듭니까? 그러면 원금 균등은 1,000만 원씩 원금을 균등하게 갚으니까 1,000만 원에 해당하는 10% 이자 얼마씩? 100만 원씩이 따박따박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더 쉽죠. 그러면 이제 분석을 좀 해보자고요. 자, 우리 강의 노트에 보면요. 강의 노트에 자, 94페이지 한번 보세요. 94페이지. 강의 노트 94페이지 오면 기출문제 계산이 있어요. 한번 분석 한번 해보죠. 자, 94페이지를 딱 보면 3번 문제가 있죠? 몇 회 기출이에요? 28회. 28회. 그 2번 문제를 보세요.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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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30회가 안 나왔어. 30회가. 지금 30회가 안 나왔어요. 30회는 금융론의 계산이 안 나왔어요. 딴 거 쓰잘데기 없는 거 물어봐. 물어봤나? 내가 안 넣었나? 아무튼 최근에 거의 매년 나와요.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세요. 앞으로. 자, 26회가 1번이죠? 26회. 그러면 26회. 그 다음에 27회 빠지고 28회, 29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연도에는 뭐가 시험에 나왔을까요? 왼쪽을 보세요. 왼쪽. 대출 금액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대출 금액. 대출 금액. 그러니까 우리 금융론에서는 계산 문제가 대출 금액을 계산하는 것과 상환 흐름이 나오는데 대부분 대출 금액이 고정이에요. 대출 금액이 얘가 매년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추가로 뭐가 나오면 상환 방식이 나오면 계산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92페이지에 보면 2번 문제 있죠? 아니 92페이지 1번 문제. 1번 문제를 보면 28회죠. 대출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28회에서 더 이상 안 나와. 여기서 더 이상 안 나와. 왜 안 나옵니까? 그러면 대출의 승인 기준이 바뀌어 버렸어. DTI가 아니라 DSR. 그리고 아주 복잡시라. 우리 복잡시라. 이번에 저기 부동산 정책 나오면서 지금 대란이잖아요. 대란. 뭐가 대란입니까? 도대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아는 분이 없어요. 제가 세금이. 지금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고 지금 보유세가 어떻게 되고 지금 너무나 다양한 조건이 걸려가지고 그런 것처럼 얘도 역시 대출 금액이 쭉 계산 문제가 안 나오면서 뭐가 등장합니까? 상환 방식이 거의 매년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대출 금액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준비해야 돼? 계산 문제로. 상환 방식을 계산해야 된다고. 이걸 준비해야 돼. 그래야 확률이 더 높다고 나올 확률이. 일단 정해졌어요. 금융론에. 투자론에서 낼 게 널려버렸고 유형도 없어. 그냥 내고 싶은 거 다 내버려. 그냥 투자론. 그러나 다른 파트는 유형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환 방식을 흐름을 정리해야 되는데 자 94페이지 한 장을 넘겨서 3번 문제를 보셔. 이게 28회인데 왜 28회가 맨 마지막에 있습니까? 그럼 문제를 읽었더니 지금 3번 문제예요. 지금 94페이지.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 5억 원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9회차의 상환액과 13회차의 이자 납부액을 순서대로 구하세요. 니나 풀어 아니면 손 대야 돼? 니나 풀어 문제야. 니나 풀어. 그러나 왜 이런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 박스에 문제 박스에 상환 조건을 보시죠. 상환 조건을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이게. 그럼 보세요. 요 문제를 하지 말고 요 문제로 한번 보자고. 요 문제로. 자
요 문제로 딱 해보면 우리가 요 문제로 9회차를 한번 풀어보자고. 9회차. 그러니까 9년도치를 산정합니다. 그러면 9년도에도 원금은 얼마 내는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이 문제는. 9년도든 13회차든 원금은 균등한 것이니까 1,000만 원 이미 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뭐만 계산하면 된다? 이자만. 근데 항상 이자는 첫 해 이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감소하죠. 근데 얘는 얼마씩이 감소합니까? 그러면 원금을 1,000만 원씩 털어내니까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감소한단 말이에요. 100만 원씩. 100만 원씩. 그러니까 2개는 900, 3개는 800만 원. 이런 식으로 100만 원씩 감소하는데 요거까지도 다 알아. 그런데 항상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찍어버립니까? 그러면 분명히 1,000만 원이라는 이자보다는 줄어드는데 그리고 줄어드는 금액도 1,000만 원씩 원금을 털어내니까 1,000만 원에 10% 100만 원씩 줄어드는 것도 알겠는데 9회차라면 100만 원씩 이자 감소를 9번 해줘야 될 것이냐 8번 해줘야 될 것이냐 이게 불안한 거야. 9번을 해줘야 되냐 8번을 해줘야 되냐. 그래서 그냥 모르니까 그냥 3번 찍어버린다고. 그러면 흐름을 잘 보세요. 흐름을. 이게 이자를 계산할 때는 전년도까지 원금을 몇 번 털었어요? 한 번. 그러니까 100만 원을 한 번 빼주는 거라고. 그래서 900이라고. 원금을 몇 번 털었느냐가 중요하다. 원금을 털은 만큼 100만 원씩 감소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자는 전년도까지 한 번 털었으니까 한 번 빼주면 되는 거예요. 100만 원. 그러면 4학기 볼까요? 4학기. 4학기 이자를 계산할 때는 전년도까지 원금을 몇 번 털었어? 3번. 그러니까 100만 원을 3번. 300만 원을 빼줘야 된다. 300만 원. 그러면 얼마? 7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9회차에는 이자를 얼마 빼야 됩니까? 그러면 1,000만 원에서 원금을 몇 번 털어냈어? 앞까지 8번 털어냈다고. 8번. 그러니까 100만 원씩 8번 800만 원을 빼줘서 200만 원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럼 얼마? 1,200만 원이 9회차에 상환할 원금과 이자예요. 할만하다 할만 않다? 할만해. 내가 지금 아껴놓은 거야. 이런 거 나 초반에 하면 그냥 작살 나는 거니까. 자, 그런데 할만해요. 할만한데 계산 문제 너무 심취하면 내가 안 된다 그랬어. 왜 그러냐? 말 문제 표현이 살짝 다르면 완전히 다른 문제 같아. 근데 계산 문제는 살짝 표현이 다르면 완전히 딴 나라 문제야. 대표적인 게 얘는 할만하죠? 왜 할만할 것 같아요? 그냥 암산이 되는 수치야. 1억을 10년에 걸쳐서 내가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에 10%니까 100만 원씩 줄고. 그런데 자, 실제 기출 보자고. 3번 딱 봐서요.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5억을 납부해서 일단 딱 홀수가 나와. 나누기 편하지. 우리 짝수가 잘 나눠져. 5억. 그리고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건을 봤더니 대출 기간 얼마예요? 20년. 그러니까 대출 금액 5억이고 상환 기간이 10년이면 그나마 매년 5천씩 털어내는구나 아는겠는데 20년이야. 자, 얼마씩 털어내? 봐. 그럼 이제 계산기 꺼내는 분이 절반이야. 실제 시험장에서는 계산기를 쳐야만 이게 불안감이 사라지거든.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그 순간 이 문제는 시간이 1분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5억을 20년 동안 상환하니까 10년이면 5천, 20년이면 2,500만 원씩 털어낸다 이런 말이에요. 2,500만 원씩. 그러니까 원금을 항상 2,500만 원씩 털어낸다고. 2,500만 원씩. 2,500만 원씩. 그 다음에 2,500만 원씩 털어내니까 2,500만 원에 몇 프로 이자? 5% 이자씩이 매번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럼 5,200만 원에 5% 그럼 얼마야? 봐봐. 계산기 안 치면 안 된다고. 이게 지금이나 되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2,500만 원에 10%면 250만 원이고
절반이니까 250만 원의 절반 125만 원씩이겠구나. 이렇게 나오지 시험장에서 절대 안 돼. 절대 손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암산도 안 돼. 암산도. 5는 25, 5, 20, 12인데 이게 내가 뭐 잘못했나? 또 하고 그러다 계산기 친다 결국. 이게 시험장의 변수라는 거야 이게. 시험장에. 그래서 계산 문제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고. 125만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9회차에 상환한 원리금입니다. 그러면 첫 해이자에서 125만 원 몇 번 털어내? 8번 빼주면 된다고. 13회차면 12번 빼주면 되고. 할만하다고. 할만은 해. 연습을 하면. 됐다? 계산도 지금 한 거예요. 계산도. 그리고 할만하다? 할만하지 않다? 할만하다. 할만하다. 자, 그러면 이제 심화 하나를 더 보자. 심화. 야, 이게 심화 아니었어. 이거 심화 아니여. 기본이여. 계산일 뿐인 거지. 자, 우리 심화가 딱 하나가 있는데요. 자, 5번을 보세요. 5번. 5번. 이 부의 상환이라는 게 나옵니다. 부의 상환. 부의 상환. 부의 상환. 자, 이 부의 상환이라는 게 나오면 이 부의 상환은 좋은 뜻 같아요? 안 좋은 뜻 같아요? 그래서 부의 상환이라는 걸 당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뭔가 소화가 안 되겠어요? 소화가 안 돼. 부의 상환. 그래서 부의 상환이 나오면 무조건 체증식이야. 소화가 안 된다는 뜻이야. 소화가 안 돼. 부의 상환. 부의 상환이 나오면 체증식.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이 부의 상환과 관련해서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부의 상환을 정말 어렵게 응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정도가 시험이 나와요. 부의 상환. 그러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암기 코드는 뭔가 상환이 많이 났으니까 안 좋아. 그러니까 속이 답답해서 체증이 나요. 이게 체증식이에요. 그럼 해보자고요. 자, 체증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자. 지금 정상적인 방법인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라면 첫 해가요. 이자가 1,000만 원이고 원금이 630만 원으로 기록됐어요.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사례가. 그러니까 은행에 갖다 줄 돈이 합쳐서 1,630만 원이에요. 1,630. 이게 일반적인 가장 무난한 방식의 상환이에요. 근데 이제 차입자가 1,630만 원을 딱 상환하려고 봤더니 너무 부담이 커. 연체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을 찾아가서 은행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나 죽을 것 같아. 연체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좀 초반에 내가 좀 적게 내고 후반에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내는 이런 방식으로 내가 상환을 하면 안 되겠니? 라고 요청해요. 그걸 은행이 받아들이면 체증식의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증식이 선택이 되면 자, 대부분 은행이 얼마씩 갖다 주라는 걸 딱 결정해 줘. 첫 해 얼마씩 갖다 주면 그 다음부터는 뭐 5%면 5%, 10%면 10%씩 올라가는 거야. 700만 원, 10%면 770, 770에 또 10%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체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이 첫 해 얼마를 갖다 주라고 했냐? 딱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야, 한 700만 원만 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그럼 체증식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억을 대출 받은 다음에 첫 해에 700만 원을 상환하고 그 다음부터는 10%씩 올리든 20%씩 올리든 점점 늘리는 방식이 체증식이에요. 체증식. 이해됐다? 10%씩 올리면 그 다음에 얼마 내는 거야? 77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야. 체증식이. 2년 뒤면 또 10% 올리는 거고. 자, 문제는 이걸 가만히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지금 은행이 체증식으로 첫 끼에 갖다 달라는 돈이 700만 원인데 이 700만 원이 이자에도 미치지 못해. 그러면 은행은요. 1번 은행은 차입자가 힘들어서 적게 내라고 했으니까 첫 해 이자도 안 되지만 야, 이자 내가 받지 못한 거 300은 그냥 내가 퉁 칠게. 봐줄게. 이렇게 할 것이다. 목숨을 걸고 받아낼 것이다. 반드시 은행은 목숨을 걸고 받아낸단 말이게. 첫 해 딱 돈이 700만 원이어서 첫 해 이자도 안 되면 받지 못한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잔금에 이렇게 플러스가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잔금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이치가 돈을 은행에 뭔가 갖다 줬어. 그러면 남아있는 잔금이 줄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세상에 돈을 700이나 갖다 줬는데 오히려 잔금이 1억 300만 원으로 늘어버렸어. 그러면 답답하겠어? 속이 후련하겠어? 그게 바로 최증식이란 말이야. 이걸 우리가 부의 상환이라고. 부의 상환이라는 건 상환을 했는데 오히려 빚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원래 상환을 하게 되면 잔금이 줄어들어야 되는 비례가 줄어들어야 되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상황에 거꾸로 된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돈을 상환했지만 오히려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도록 잔금이 들어요. 그래서 요게 나오면 항상 부의 상환이 나오면 최증식 이게 들어가요. 부의 상환이 나오면 최증식. 자, 그 다음에 자, 상환 방식의 비교. 우리를 아주 골치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러나 골치 아프게 연구하기로 했어요. 그냥 딱 암기 코드로 끝내버리기로 했어요. 그냥 암기 코드로 1분 만에 그냥 강의 끝내기로 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출제자가 물어보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초를 기준으로 뭐 원금, 원리금, 저당, 누적이자 이걸 비교해 봐라는 건데 우리는 항상 어떤 걸 선택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암기하기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원금 균등으로 암기하기 전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돼.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자, 어떤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딱 받고 상환을 두 방식을 아무거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거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을 빠르게 갚는 방식이야. 그래서 이름도 원금 균등 방식이라고.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원금을 굉장히 빠르게 갚아내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어떤 차입자가 원금 균등으로 갚겠습니다 결정을 했다면 어차피 대출 받은 김에 허리띠를 졸라매서 대출 원금을 빠르게 갚아버리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야. 그리고 원리금 균등은 그냥 무난하게 천천히 갚을래 이런 거고 20년 동안. 그러면 만약에 친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원금 균등으로 상환 받았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이 친구가 주말에 전화가 와. 친구야 간만에 소주나 한잔 하자. 그러면 만나야 돼. 일 있다고 안 만나야 돼. 만나면 안 돼. 원금 균등으로 갚는 사람들은 대부분 허리띠를 졸라면서 원금을 빠르게 갚기 때문에 다 아껴. 한동안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만나면 100% 내가 술 사야 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을 가지고 우리가 암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암기했냐? 원금 균등을 선택한 이유는 항상 이게 가장 많거나 가장 극단에 있는 애예요. 그래서 자 시작. 뭔지 몰라도 이거 안 보이네. 뭔지 몰라도 이렇게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이런 식의 문구가 두 개가 나와 있으면 무조건 비교해. 비교. 그럼 우리는 어디다가 동그라미 친다고?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원금 균등에다 동그라미 친다고. 그리고 원금 균등의 특징은 원금을 항상 빠르게 상환하는 방식이니까 원자가 보이면 무조건 이놈이 무조건 많이 내는 거야. 그래서 왼쪽을 봤더니 원자가 보이네. 원자가 보여. 그러면 원금 균등이 네가 제일 많은 거야. 이렇게 결론을 딱 내놓으라고. 꺽쇠로. 그러면 문구를 읽을 때 원리금 균등이 보다 적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야지. 이렇게 결론을 내놓으면 원리금 균등이 보다 적습니다. 되었다? 이게 암기 코드야. 이 이상은 이제 안 할 거야. 그리고 원금 균등에다가 딱 동그라미 쳤더니 앞을 봤더니 뭘 물어보냐? 원금이 아니야. 원금이 아니야. 잔금, 이자, 원자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으면 무조건 네가 제일 적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원자가 들어가면 원금 균등이 제일 크고 원자가 안 들어가 있으면 원금 균등이 제일 적어. 이게 암기 코드였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여름이 나오면 작살이야.
다행히 우리 시험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 이게 안 나올 확률이 더 크니까 믿고 이렇게 암기하셔. 자, 누적 원금이 나와. 누적 원금. 원금이 나오니까 원금 균등이 가장 많아라고 하는 순간 무조건 낙동강이야. 원금 균등. 무슨 뜻입니까? 1억 원을 대출 받아서요. 이렇게 상환을 해요. 근데 방식이 얘가 원금 균등이고 얘가 원리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 자, 두 방식으로 원금을 딱 상환을 했는데 이제 상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은행이 이 차입자가 상환하는 원금을 전부 다 누적시켜 봤어요. 이렇게 누적. 그러면 둘 다 얼마가 돼야 돼요? 당연히 1억을 대출 받았고 1억을 갚았어요. 그래서 갚은 금액을 전부 다 합치면 당연히 1억이 돼야 된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이 이게 대출을 1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원금 상환한 걸 전체 누적시키면 뭐랑 딱 똑같아야 돼. 항상 대출 원금이랑 항상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상환기간 전체의 누적 원금은 표현이 나오더라도 이걸 가지고 많다 적다를 따지면 안 돼. 얘는 무조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빼야 돼. 왜? 누적 원금은 대출 금액이랑 모든 방식이 똑같으니까 비교가 안 된다고. 똑같은 거지. 요것만 주의하시면 된다. 그러면 뭐가 끝났습니까? 끝났어. 요 정도. 그럼 지금 뭐가 끝나냐? 지금 한 40분 정도 해서 지금 상환 방식의 특징, 부의 상환까지 했고, 계산 문제, 항상 뭐가 포인트냐? 계산은 첫 해 이자가 가장 크고, 이자는 원금을 털어낸 것만큼 줄어든다. 이게 핵심이에요. 원금을 내는 것만큼 줄어든다. 이게 핵심. 그리고 비교는 원금 균등을 기준으로 원자가 나오면 원금 균등이 제일 많고 원자가 안 나오면 원금 균등이 제일 적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이제 평가론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근데 원래 제가 하고자 하는 거랑 조금 다른 걸 할 겁니다.